펑!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계 언론들이 생중계로 내보내며 지켜봤죠. 영국의 BBC는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며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에 발을 들여놓았다 라고 설명했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 경로를 모두 생방송으로 공개하며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김정은이 대립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남한으로 갔다 라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올해 안으로 종전에 합의했다 라며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전쟁이 끝나간다, 미국과 모든 사람들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인 수준의 평화협약과 남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가장 중요한 남과 북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실제로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공언한 지 3일 만에 이를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총참모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힘없이 무너진 날 당일 비무장지대에 북한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의견을 접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 모두 비무장 상태로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 북한 총참모부의 발언으로 북한의 JSA 재무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 북한이 만약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오후 3시 40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한국전력이 북한에 보내주던 전기 공급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숨겨진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충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지금 북한이 남측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는 없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을 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최근 식량난의 외화까지 바닥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북한이 겉으로는 한국을 향한 도발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도발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금융 및 경제 분야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 대신 한국을 도발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 라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어긋나는 돌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향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죠. 지금까지는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겠다, 남북협력을 지지한다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이례적인 수준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무기한 연장됐던 한국의 계획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 사태와 관련해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전하며 또한 함께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보건, 의료 및 재난재해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 협력과 함께 철도 연결 등 남북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부적으로 강릉과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과 판문점 견학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한 원칙을 깬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이 선언문에 담긴 내용들을 지키고 무력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긴급으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 결과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엄중 경고 등 수위 높은 표현이 담겨 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WHO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주요 7개국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현재 WHO 사무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사령탑 역할에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승리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의 의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을 갖추는 등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 가능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이 세계적인 평가를 얻으며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즉시 일본 총리 관저에서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덩어리가 돼 G7 각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같은 일본 언론의 주장은 어이가 없다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나오며 21일 긴급사태 추가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이 3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올해 3월 16일에 이어 약 2개월 만이었습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놀라운 결과였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이 확진자가 적게 나온 것은 검사를 적게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겐다이 비즈니스는 일본 감염병 정책 최대 수수께끼 PCR 검사는 왜 늘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후생노동성 담당 기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 4월 시진핑 일본 방문, 7월 도쿄올림픽 때문에 감염자 수를 늘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지난 3월 5일 시진핑의 일본 방문 연기가 결정되자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났고 이후 3월 23일 아베가 올림픽 연기를 인정하면서 확진자는 폭증했습니다. 아베는 전 세계적 전염병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환자에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반이 지난 지금 일본의 검사 건수는 1000명당 1.8명으로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35번째입니다. 이탈리아가 30명, 독일이 20명, 미국이 16명, 한국 12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실제 이들 국가처럼 빠르게 대규모 검사를 할 수 있는 PCR 검사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으로선 정확성, 신속성 등을 인정받아 세계 103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산 진단키트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은 일본 바이어를 통해 수출을 타진하는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업체들은 한국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우려하며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먼저 공식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16일 일본 후생노동상이 한중의 코일19 대응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이것은 공식 요청이 아니며 앞으로 아베의 강력한 요청이 없이는 주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산케이신문이 내세운 일본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라는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 10명 중 8명이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30%는 강제로 감염병 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일본 의사는 의료 장비가 보급되지 않아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마스크를 썼다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의 소도시에서 일하는 한 한국인 간호사는 당장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들어가서 검사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에 갔는데 한국으로 지금 돌아가면 가족한테 피해가 갈까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일본을 위험하게 여기는 이유는 현재 일본은 검사 건수에 비하면 확진율이 너무 높아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서 임산부가 나흘이 넘게 38도가 넘었는데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확진자가 적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8%포인트 폭락하며 33%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확진자 수를 적게 나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동안 일본의 확진자 수는 정부의 의도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충분한 의심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WHO 사무총장을 도전하겠다는 일본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8일 열리는 WHO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을 아시아 대표로 기조연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역은 전세계 국가들 뿐만 아니라 WHO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방역을 이끈 정은경 본부장이 WHO 사무총장으로 추천되고 있다고 알리며 수많은 세계 네티즌들은 그녀가 WHO 사무총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WHO 사무총장으로 추천되고 있다니까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언론에 대해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오랜 우월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때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며 자신들이 더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오랜 사고에 최근 한 한국의 건축물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한 서울시청 디자인이 일제시대 때 구청사를 덮치는 쓰나미 같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마치 일본으로 엄습하는 쓰나미가 되기를 표현한 것 같은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주장에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